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혁진 의원실 비서관 장용철입니다. 그럼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생활 폐기물이 민간 위탁을 거쳐 충북과 광원, 충남으로 반입되면서 이 원칙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장이 폐기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돼 쓰였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자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혁진 의원, 시멘트 환경 문제 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남화, 공동대표 김선홍, 공동대표 홍순명, 사무총장 임창순, 홍보위원장 정은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박홍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서아론,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장기석, 간사 김삼수, 총 10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멘트 환경 문제 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박남화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멘트 생산적 주민 대표 박남화입니다. 오늘 최혁진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시멘트 생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60년 동안 최근에는 1년에 800만 톤에서 1000만 톤의 폐기물, 좋게 얘기해서 폐기물이죠. 쓰레기죠. 각종 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 유입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독가스 속에 살고 있는 60만 우리 주민들,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 강릉 이 지역의 주민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이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서 시멘트 공장에 유입되고 또 그 시멘트의 속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 제의한 품질이 세계에서 제일 나쁜 그런 시멘트 이런 것들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시멘트 벨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제발 이 법을 통해서 좀 생존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공동대표 김선홍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단체 글로벌 네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입니다. 오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한 환경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건강, 생명, 안전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에 일명 대골마을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과 불과 200~300m 떨어진 지점의 작은 마을에서 지금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전체 50여 가구 중 17명이 암에 걸리고 최근 수년간 11명이 사망했고 6명이 대장암,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언론 보도가 지난 8월 25일 있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다니다 퇴직하신 70세 어르신은 환경적 요인이라는 소견과 함께 올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기준치 22배를 초과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측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캐한 악취 속에서 숨을 쉰다고 호소하고 현장의 폐기물을 직접 다루는 현장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전문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멘트 안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유해물질이 우리 국민이 살 집과 노동자들이 호흡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폐기물 사용의 시멘트 성분과 유통망을 낱낱이 공개하는 이번 개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인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기자회견문을 최혁진 의원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아 오신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북, 고안 등의 폐광 지역에서 공부방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영월 지역을 지나가면 시멘트 공장 인근에 가옥들이 전부 다 회색 지붕이고 어르신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다수 목격을 하였고, 그것이 의례적인 그냥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시멘트 공장이 있는 마을들은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가까운 일본도 또 우리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얼마든지 빨래도 널고 바깥에 산책도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강원도의 오지마을 또 충청북도의 지역 이런 수도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시멘트 공장의 분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안 돼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놀랍게도 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태워지고 그것들이 시멘트에 혼입되어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시멘트의 색깔이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시멘트는 검은색에 가깝고 중국의 시멘트는 흰색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서 색깔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목동에도 열병합발전소가 있지만 거기서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그런 소각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유독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보이지 않는 지방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같은 국민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어디에 살든지 동일하게 고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내가 사는 집에 무슨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 최종 사용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쓰레기를 민간 업체를 앞세워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집단소송제 공청회에서도 우리 시멘트 산업의 문제를 직접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월의 시멘트 공장 주변에 가보시면 지붕이 시멘트 분진으로 회백색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분진과 오염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반면 제가 직접 가본 일본과 유럽의 시멘트 공장 주변은 달랐습니다. 공장 주변에 빨래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분진을 줄이는 기술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멘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국 시멘트와 우리나라 시멘트의 색깔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중국 시멘트는 상대적으로 하얀데 우리 시멘트는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는가?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폐기물을 넣었는지, 얼마나 넣었는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 시멘트가 어디로 팔렸고 어느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됐는지.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는 정보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만들면서 정작 그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살아갈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은 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왜 국민이 몰라야 합니까?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국민이 직접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월별 전체 사용량과 사용 비율, 폐기물 처리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단계입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면 판매처와 판매량, 공급 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 현장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사용 단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건설업자와 주택사업자, 집을 사고 난 뒤에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고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 유통, 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이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어느 건물에 사용되는지까지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책임도 묻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공개는 의무로 만들고 거짓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의 마음대로 떠넘기는 것도 막겠습니다. 현행법은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충북, 강원, 충남 등으로 반출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민간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지방의 마음대로 떠넘기는 우회로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업체가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법안이 지키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폐기물 시멘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팔렸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됐는지까지 끝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으라고 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알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제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폐기물 시멘트는 끝까지 공개하고 수도권 쓰레기에 지방 떠넘기기는 막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안전, 말이 아니라 법으로 지키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의 강국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도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은 왜 방치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과학자들, 기업인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들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쓰레기 안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갖다 모두 자원화해서 사실상 쓰레기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금융이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의 청년 기업들에게 유럽에 와서 그 기술 기업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를 태워서 시멘트에 혼입하는 것이 처리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치적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런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국이 될 수 있고 그런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 모델이 정치적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유지하는 방식의 경제 모델로 산업 모델로 나가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해결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